때는 바야흐로 조선 인조 2년 평안도 차성군의 깊은 산골 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수수한 초가집에는 병들어 누워 힘겹게 기침을 하는 늙은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궁이 앞에서 정성껏 죽을 끓이고 있는 18살 남짓한 예쁘장한 처녀가 있었으니 바로 효녀 불황이었습니다. 불황의 얼굴에는 잠시도 근심이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애틋했습니다. 그 둘의 정이 깊어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불황아, 애비가 이리 누워있으니 내 고생이 너무 크구나. 약초라도 개어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이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무슨 말씀이셔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큰 복이지요. 어서 이 뜨끈한 죽 잡수시고 기운 차리셔요. 약초는 제가 산에 가서 캐오면 됩니다. 내가 있어 애비는 참으로 복이 많구나. 허나 산길이 험하니 늘 조심해야 한다. 내 어미 없는 이 집에 너마저 다치면 애비는 어찌 살겠느냐. 불황이는 어려서부터 사냥꾼인 아버지를 따라 산과 들을 누볐습니다. 여인의 몸이었지만 산속을 날렵하게 오르며 약초를 캐거나 작은 덫을 살피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찌나 빠르고 조용하던지 어지간한 산에 못지않았죠. 짐승들의 발자국을 살피는 모습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의 기질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에 역졸이 거친 걸음으로 들어서더니 험상궂은 표정으로 군역 통지서 한 장을 휙 던지듯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지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닷새 안에 군영으로 나오지 않으면 가산을 몰수하겠다는 엄포가 쓰여 있었죠. 이때는 인조반정 직후 이괄이라는 장수가 평안도 지역의 군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몰래 군사를 모으고 있었으니 이 모병령은 바로 그 불길한 시작이었답니다. 통지서를 받아든 불황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버지는 그저 힘없이 종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부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차례요! 닷새 안에 군영으로 나오시오! 어기면 가산을 몰수하고 엄히 다스릴 것이오! 내가 어찌 군역을 갈 수 있단 말이오. 그날 밤 불황이는 잠 못 이루고 통지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는 군역은커녕 거동도 어려웠고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군역을 지게 하는 대립군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죠. 대립군 품삯이 한 달에 쌀 9석이라니 가난한 불황이네에게는 그저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불황이는 주먹을 꽉 쥐고 돈을 마련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찌하여야 한단 말이냐? 쌀을 구워 다닌다고 해도 닷새 안에 어찌 이것을 해결한단 말이냐? 그 절망감이 어찌나 크던지요. 병든 아비의 군역을 면할 방법은 오직 돈뿐. 불황이는 결국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기생이 될 결심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번잡한 주막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곱게 화장한 기생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들어왔죠. 그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효심이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죠. 이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리하리라.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불황이는 한양 기방의 문턱 앞에서 서성였지만 기방을 드나드는 험악한 사내들이나 거만한 기생어미의 싸늘한 시선만 받을 뿐이었죠. 처자. 이 기방은 말이지. 고운 자태와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풍류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법이요. 대개 그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는 손님들의 눈에 들기 어렵소. 그저 산골에서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이요. 그녀의 거칠고 앳된 모습은 기방에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불황이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마저도 안 된다는 사실에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것마저 안 된다는 말인가? 모든 희망이 꺾인 채 집으로 돌아온 불황이는 낡은 색경 앞에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하던 그때 문득 자신의 담대한 성정과 사냥꾼으로서 익힌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내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가위를 들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몸을 버리고 사내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길이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 비장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기필코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남장을 마친 불황이는 마음을 다잡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삐죽하게 잘린 머리카락, 어색한 걸음걸이, 남자처럼 낮은 목소리를 내보려 애쓰는 모습은 조금은 어설펐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꾸리는 불황이의 뒷모습에서는 오직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효심만이 느껴졌답니다. 새벽녘 불황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든 아버지는 딸의 비장한 결심을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었죠. 불황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여 들킬까봐 울음소리마저 삼켜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불황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부디 평안히 계세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무거운 마음으로 군영으로 향하는 길. 불황이는 낯선 병사들 틈에 끼어 묵묵히 걸었습니다. 다른 사내들 틈에 섞여 걷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결연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멀리 보이는 군영의 깃발은 그녀의 앞날을 암시하는 듯 바람에 힘없이 펄럭였습니다. 병든 아비 대신 떠난 이 길이 불황이에게는 그저 군역을 대신하는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으니 어찌 두려웠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군영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끝없이 줄을 서서 입영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황이도 그 긴 줄에 섞여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죠.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굳게 입을 다물고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병사가 그녀의 옆을 지나가며 슬쩍 신병인가? 어디서 왔어? 하고 물었지만 불황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위한 효심이 그녀를 생전 처음 겪는 험난한 사내의 세계로 이끌었으니. 다음, 이름. 막세입니다. 그렇게 불황이 대신 막세라 불리며 시작된 불황이의 군영 생활은 산골 처녀에게는 그야말로 낯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친 사내들 틈에서 여인임을 숨기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매일 이어지는 고된 훈련은 온몸을 쑤시게 만들었죠. 일이 고될 줄이야. 아버지, 제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이, 신병, 벌써 지쳤나? 이거 허약한 놈이군. 이깟 훈련에 지칠 리 있겠나? 그저 잠시 숨을 고를 뿐이다. 군영의 생활은 불황이에게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사내들 틈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도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죠. 그녀는 늘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몸을 가릴 만한 틈만 보이면 재빨리 숨어들었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썰미 좋은 동료 병사가 있었으니 바로 돌쇠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어이, 막세, 자네는 어찌 그리 늘 바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구먼. 훈련에 몸을 단련하는 것이 사내의 도리 아니겠나? 자네도 그리 게으름 피우지 말고 몸이나 단련하게. 말하는 꼰세는 꼭 도련님 같구먼. 헌데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르단 말이야. 하지만 불황이에게는 산골에서 아비에게 배운 남다른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사냥꾼의 본능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행군에서는 누구보다 날렵했죠. 그녀의 숨겨진 재능은 거친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저 신병 좀 보게. 활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막세입니다. 저 친구, 평소엔 조용하더니 활을 잡으니 눈빛이 달라지는구먼. 영락없는 사냥꾼이로세. 그날 밤 불황이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산자락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칠 뿐 모든 것이 고요했죠. 그때였습니다. 여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가장 은밀한 고통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몸속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과 함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몸을 웅크렸지만 이미 군복 아래로는 달걸이 흔적이 스며들고 있었으니 불황이는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하필 그때 돌쇠가 순찰을 돌다 그녀의 옆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돌쇠의 날카로운 눈은 불황이의 군복에 스며든 붉은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에 의아함과 함께 섬뜩한 의심이 스쳐 지나갔으니 불황이의 심장은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돌쇠는 불황이의 군복에 스며든 흔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불황이에게 다가가려 했고 불황이는 돌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직감했습니다. 어이, 막세! 자네 옷에 이게 무엇인가? 붉은 기운이. 갑자기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랫도리에서 치질이 터진 모양입니다. 밤새 차가운 땅에 앉아 있었더니 그만 터진 모양입니다. 마침 그때 병사들의 상태를 점검하던 순찰대장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 불황이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이 병사, 자세가 좋지 않구나?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가? 안색이 말이 아니네. 순찰대장님, 아랫도리에서 피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경계 근무를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다른 병사들에게 폐를 끼치겠습니다. 젊은 놈이 벌써부터 그리 허약해서야. 치질이라니. 더러운 병이로구나. 이러다 다른 병사들에게 옮기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당장 막사로 돌아가 쉬어라. 내일 아침 의원에게 보이도록 해. 그렇게 불황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줄기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조선시대에는 고된 농사일과 부족한 위생 그리고 좌식 생활 탓에 치질이 흔하고도 고통스러운 병이었으니 순찰대장 또한 그 말을 쉽사리 믿을 수밖에 없었죠. 돌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불황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만 순찰대장의 명령에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황이는 의원에게 가벼운 약을 받아 마시고 다시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의 이상한 행동과 군복의 희미한 흔적은 돌쇠의 눈에 깊이 박혔습니다. 돌쇠는 불황이가 몸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이나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수상하게 여겼죠. 어이, 막세! 자네는 어찌 그리 몸이 약한가? 사내 대장부가 치질 하나에 그리 혼비백 사나요? 쓰러지려 하는 거. 사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는 법. 쓸데없는 참견 말고 자네 훈련이나 신경 쓰게. 말은 그리해도 자네는 꼭 여인네처럼 섬세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돌쇠의 날카로운 말에 불황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나날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불황이의 뛰어난 활솜씨와 날렵한 몸놀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정찰 훈련에서 그녀는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고 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비범함은 소대장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막세! 내 이놈 겉보기엔 여리지만 훈련에 임하는 자세와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나구나. 특히 저 산속에서의 움직임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아비에게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그 아비가 누구인지 몰라도 참으로 귀한 제목을 길러냈구나. 비록 불황이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늘 조심했지만 고된 훈련과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들을 함께하며 동료들과의 전우애는 깊어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동료들에게 인정받았고 때로는 그녀의 기지가 위기에서 동료들을 구해내기도 했죠. 그녀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동료들의 눈빛 속에는 그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불황이의 활약과 함께 그녀에 대한 소문은 군영 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산속을 날아다니는 신병, 치질 때문에 고생하는 허약한 놈, 헌데 활은 기가 막히게 쏘는 별난 놈 등 다양한 소문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죠. 병사들은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황이의 비범함은 마침내 정충신 장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충신은 그녀의 담력과 실력을 시험해보고자 적군 동향을 살피는 위험천만한 정찰 임무에 그녀를 포함시켰습니다. 불황이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임을 직감하고 비장한 각오로 임무에 나섰습니다. 그대 휘하에 막세라는 신병이 있다 들었다.
활 솜씨와 산속 움직임이 남다르다던데 이번 정찰 임무에 그를 포함시키도록 하라. 예, 장군님. 막세라면 능히 해낼 것입니다. 명에 따르겠습니다. 기필코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불황이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그녀의 예리한 눈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괄 장군의 군영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수상한 병력 이동과 은밀한 모의가 감지되었죠. 군영 전체에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불황이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인조반정의 1등 공신임에도 이리 푸대접을 받다니 이 지옥을 어찌 잊으랴. 때가 왔다. 병사들을 모아 한양으로 진격할 것이니 너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이괄 장군과 부하들의 은밀한 모의를 엿들은 불황이 아니 막새는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병든 아비를 살리려 들어온 군영에서 이제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대역죄를 알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어찌나 복잡하던지요. 영모라니, 이괄 장군이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를 대신해온 이 길에서 이제 나라의 운명까지 짊어지게 되었으니. 그녀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까? 아니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만약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무사할지 몰라도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될 터인데. 허나 만약 내가 나선다면 내 정체가 탈로 날 것이고 그리 되면 아버지는 물론 나까지 군율에 따라 엄히 다스려질 것이고 그건 아비를 위해 쌓아온 모든 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터인데. 아버지를 위한 길은 어느 쪽이란 말인가? 불황의 마음속에서는 고향에 홀로 계신 병든 아버지와 눈앞에 펼쳐진 나라의 위기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냥꾼의 딸다운 용기와 나라의 평안을 바라는 백성의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결국 불황이는 대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괄의 군영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불황이는 어둠이 그림자처럼 몸을 숨긴 채 군영의 담을 넘었습니다. 뒤에서는 이괄의 병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탈출이었습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 들켜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누구냐? 거기 섰거라. 불황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불황이가 목숨 걸고 향한 곳은 바로 안주목사 정충신 장군의 부대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아끼고 나라에 충성하는 강직한 장수로 소문이 자자했으니 불황이는 오직 그에게만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믿었죠. 험난한 산길을 밤낮으로 달려 그녀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충신 장군님, 부디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할 터인데. 마침내 정충신 장군의 막사에 도착한 불황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군은 늦은 밤 찾아온 낯선 병사 막쇠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결연함을 읽었죠. 불황이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이괄의 영모 계획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에 정충신 장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말이 진실이라면 이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일이다. 허나 그대는 일개 신병에 불과한데 어찌 이리 엄청난 역모를 그리 상세히 안단 말이냐? 혹 이괄의 끈아풀이 되어 나를 속이려는 계책은 아니더냐? 장군님, 소인은 결단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소인은 병든 아비를 대신해 군문에 들어온 미천한 백성일 뿐 밤샘 경계 중 우연히 그들의 밀담을 엿들어 싸웁니다. 부디 소인의 말을 믿어주소서. 이괄은 이미 군사를 모아 한양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사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왔다 하였느냐? 과연 그 말이 진실일까?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너는 역모를 꾸민 자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속인 죄로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군님, 소인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소인은 오직 나라의 안위를 위해 달려왔을 뿐입니다. 부디 소인의 눈빛을 믿어주소서. 좋다. 그대의 눈빛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그대의 말을 믿어보겠다.
정충신 장군은 막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천한 신병의 몸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온 그 담대함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충심의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는 막세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하고 즉시 부하들을 소집하여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황이의 충심과 용기를 높이 사 그녀를 참수라는 중요한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이름 없는 신병 막세가 이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장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들으라. 이 막세는 이괄의 영모를 가장 먼저 알리고 목숨 걸고 달려온 충신이다. 이제부터 막세는 내 휘하에 참수가 되어 이 영모를 진압하는 데 선봉에 설 것이다. 이괄은 자신의 영모가 발각된 줄도 모르고 마침내 한양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팔도의 불길한 전운이 감돌았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죠. 정충신 장군은 불황이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괄의 반란군 진압에 나섰습니다. 황주와 서울, 안현 등지에서 피 튀기는 전투가 벌어졌으니 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 진격하라! 인조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이괄의 반란군은 거침없이 한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피 튀기는 전장 한가운데에 불황이, 아니 참수 막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몸이라는 것을 잊은 채 뛰어난 판단력과 날렵한 움직임으로 전장을 누볐습니다. 사냥꾼 아비에게 배운 지혜와 담력은 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죠. 그녀는 정충신 장군의 지시에 따라 적의 허점을 파고들고 기발한 전술을 제안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용맹하던지요. 불황이의 활약과 정충신 장군의 뛰어난 지휘 아래 이괄의 반란군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이괄의 군대는 대패하여 도주하기 시작했고 전장에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름 없는 효녀가 던진 한마디가 나라를 구하고 그녀의 용맹은 전장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진정 하늘이 내린 영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막세, 그대 덕에 나라를 구했소. 그대의 공은 하늘에 닿을 것이오. 그렇게 이괄의 난은 진압되었고 조선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정충신 장군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가장 먼저 막세를 찾았습니다. 그는 막세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막세는 장군의 부름에 응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으니 바로 언제까지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세, 그대 덕에 이 나라가 위기를 넘겼소. 그대의 공은 실로 크니 내가 그대에게 무엇이든 해주겠소. 내 곁에 남아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해주겠소. 장군님의 은혜는 만극하오나 소인에게는. 정충신 장군께서 이리 큰 상을 내리시고 곁에 두려하시는데 불황이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언제 폭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황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돌쇠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막세가 전장에서 보여준 비범한 활약과 평소의 섬세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그녀의 정체에 대한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저놈은 분명 사내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그 비밀을 밝혀내고 말리라. 돌쇠는 막세가 정충신 장군과 독대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그녀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막세의 비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으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만약 이대로 비밀을 숨긴 채 장군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훗날 정체가 탄로나면 병든 아버지는 물론 나까지 군율에 따라 엄히 다스려질 것이고 그간 아비를 위해 쌓아온 모든 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터인데 가문은 풍비박산나고 장군님께는 큰 누를 끼치게 될 텐데 이 막세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괄의 난이 진압된 후 군영은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불황이, 아니 막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돌쇠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그녀를 옥죄었죠. 돌쇠는 막세가 정충신 장군과 독대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외딴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제 막세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막세, 내 이놈,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말해보아라. 너는 대체 누구냐?
사내의 몸에서 어찌 그리 섬세한 기운이 풍기며 어찌하여 그리도 몸을 감추려 하는가? 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옷을 벗겨 진실을 확인하고 말리라. 돌쇠? 자네는 돌쇠의 끈질긴 추궁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불황이는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감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쇠? 미안하다. 나는 사내가 아니다. 나는 여인이니라. 여인이라니? 막세, 내가 정녕 여인이었단 말인가? 불황이의 고백에 돌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지만 동시에 믿었던 동료가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죠. 돌쇠는 불황이에게 어찌하여 이리 위험한 길을 택했는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불황이는 눈물을 흘리며 병든 아비를 대신해 군역을 지려했던 절박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에 돌쇠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불황이의 지극한 효심과 나라를 구한 용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으니 그녀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녕 여인이었다니. 허나 어찌하여 이리 목숨을 건 위험한 길을 택했단 말인가? 군율이 얼마나 엄한데.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너는 물론 내 병든 아비까지 무사치 못할 터인데. 어찌할 셈이냐, 막세. 아비가 병들어 군역을 갈 수 없었네. 대립군을 살 돈도 없었고 일이라도 해야 아비를 살릴 수 있다 생각했네. 아, 막세. 내 효심이 이리도 지극할 줄이야. 허나 내가 여인이든 사내든 내 눈으로 본 내 용기와 충심은 변치 않는다. 이 비밀 내 목숨 걸고 지켜주마. 부디 염려 마라. 돌쇠의 굳건한 의리의 용기를 얻은 불황이는 이제 정충신 장군에게 자신의 모든 진실을 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와 함께 정충신 장군의 막사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함께 그녀의 삶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정충신 장군은 막세와 돌쇠가 함께 찾아온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불황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장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인내 깊은 감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막세가 전장에서 보여준 모든 비범함이 여인의 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결합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죠.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막세, 아니 그대가 정녕 여인이었단 말인가? 예, 장군님. 소인은 평안도 차성군에 살던 병든 아비를 대신해 남장하고 군문에 들어온 여인 불황이입니다. 소인의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죄라니, 그대의 효심과 용기는 죄가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한 위대한 공로이니라. 내가 어찌 그대를 죄인으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정충신 장군은 불황이의 지극한 효심과 나라를 위한 충절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감내한 그 모든 고난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불황이를 단순한 병사가 아닌 자신의 삶을 함께할 진정한 반려자로 보게 되었죠. 전장에서 피어난 기묘한 인연은 이제 100년 가약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황이, 그대의 용기와 지혜는 사내인 나조차 감히 따를 수 없는 것이오. 이 나라를 구한 그대에게 내가 감히 청혼하노니 네 아내가 되어 남은 생을 나와 함께 해주겠소. 장군님, 소인 같은 미천한 몸을 장군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효녀 불황이와 정충신 장군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비록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혼례는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병사들은 물론 돌쇠와 같은 동료들도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조선 땅에 길이길이 회자될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막세, 아니 불황이 아가씨,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불황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충신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충신 장군의 아내가 된 불황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은 장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장군의 고민을 들어주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었고, 때로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비록 직접 전장에 나서는 일은 없었지만 그녀는 장군의 곁에서 묵묵히 나라를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보, 그대의 지혜로운 말 덕분에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소. 그대는 진정 나의 현명한 보시자 아내요. 장군님께서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것이야말로 소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시간은 흘러 정충신 장군은 장수로서 나라에 헌신하다 병자호란이 발발하기 직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불황이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자신의 반려자였던 정충신의 죽음은 불황이에게 또 한 번의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 정충신의 3년상을 지극정성으로 치른 불황이는 이제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로운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불도에 귀의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영광도 사랑하는 이와의 인연도 모두 부질없음을 깨달은 듯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산사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을 찾아 떠나는 고독하고도 숭고한 여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불황이가 비구니가 된 후 그녀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조선에는 또 한 번의 큰 비극 병자호란이 닥쳐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비구니가 된 불황이는 병자호란 때 적군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 결국 나라의 비극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니 그 운명이 어찌나 기구하던지요. 병든 아버지를 위한 효심으로 시작된 한 여인의 삶은 남장을 하고 군대에 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사랑을 이루었으며 마침내 속세를 떠나 비구니가 되는 깨달음의 여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효녀 불황이, 그녀의 이름은 비록 일사유사라는 책 속에 기록되었지만 그녀의 효심과 용기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땅에 길이길이 전해져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잔잔한 감동과 함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